이 공명은 대놓고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네. 작은 따옴표까지 발라서. 자기장 속에 놓인 시료의 원자핵이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입니다. 핵자기 공명 이용한 기기 혹시 본 적 있어요? MRI. 그게 이거예요. 핵자기 공명은 시료를 검사할 경우 검사 과정에서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렇죠. 사람 몸에 뭐 해를 끼치는 거는 아니잖아. 한 번 검사한 시료라도 다시 검사가 가능하다. 그렇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장점이 있어 핵자기 공명을 이용한 기술은 의학, 화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명의 대상이 되는 원자핵은 질량수가 1인 수소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질량수 13짜리 탄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수소가 사실은 제일 흔하거든. 다음, 수소가 공명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회전을 하는데 이것을 핵의 스핀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스핀은,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 스핀은 무질서하고 배양이 제각각인 핵이 가진 에너지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돌려보면 이런 거야. 어떤 애는 축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고 있고, 어떤 애는 축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고, 어떤 애는 축이 이렇고 또 이쪽으로 돌고 있고, 지들 마음대로야. 그런데 공명장치 내부에 있는 초저온의 자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시료에 강하면, 그럼 밑에다 써야지. 바이 초저온 자석을 통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시료에 강하면 스핀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정방향이거나 반대인 역방향으로 배양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세발 있던 애들이 딱 둘 중에 하나가 된대. 정방향인 핵은 에너지가 낮아지고 써야지. 에너지가 낮아지고. 반대인 어디가 있냐? 역방향의 핵은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럼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겠지. 그 차이만큼 외부에서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가하면 플러스 에너지,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더해주면 이를 흡수한 정방향의 스핀이 전자기파를 여기에다가 쏘아주는 거네. 그러면 이 정방향이 뭘로 변합니까? 역방향으로 변하게 된대. 이러한 변화를 공명이라고 하고, 가해준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공명주파수라고 합니다. 공명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끊으면, 얘가 제거가 되면 전자기파 때문에 정방향이 역방향이 됐으니까 전자기파 제거하면 역방향으로 갔던 애들이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오겠지. 핵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밑에다가 쓸까요?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공명신호라고 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줘서 나중에 물어볼 수 있으려나 해서 그냥 동그라미 체크만 해놓은 겁니다. 핵자기 공명은 의학 장치, 의학 분야에서 인체 내의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MRI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 내부에는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장치는 H2O의 수소를 공명시켜 인체 내부의 화면에 밝기의 정도로 나타납니다. H2O를 이용할 거야. 그 중에서도 H2, 수소를 이용할 거야. MRI에서는 찰칵 사진 찍으면 보통 두 개의 폴더가 생기는데, 첫 번째 폴더에는 T1 강조 형상. MRI 촬영을 하고 나면은 폴더 T1 강조, T2 강조. 신호 강도가 높은 부위일수록 하얗게, 신호 강도가 낮은 부위일수록 어둡게 나타납니다.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저 이런 문장 너무 좋아하죠? 일단 이렇게 체크. 다음 위에다가 씁시다. 어디다가 뭐라고 쓸 거냐라고 하면, 강도가 높으면 흰색, 강도가 낮으면 검은색. 이때 뼈는
두 강조 영상에서 모두 가장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여요. 세포 조직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 종양은 보통 정상세포보다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T1은 지방, T2는 물이라고 해놨으니까 종양은 어디? T2 폴더에 들어있는 사진에서 밝게 보이겠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 요거를 통해서 종양 밝게 하면 되겠죠. 종양은 정상적 세포보다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색의 밝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방사선을 이용한 두 가지인 엑스레이와 CT로 진단하기 어려운 것까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이용한 엑스레이, CT를 보완할 수 있는 게 MRI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엑스레이와 CT의 뭐 차이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준 게 없죠? 그냥 공통점, 방사선 사용합니다. 핵 자기 공명은 의학이랑 화학에서 쓴다라고 그랬는데 의학 얘기했으니까 이제 화학 분야에서 쓰는 거 얘기해 주려나? 화학 분야에서 화합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MRI 분광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광법, 뭐 스펙트럼 이용하는 거야. 이 기법은 공명 과정에서 나타난 화학적 이동을 이용합니다. 화학적 이동,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으니까 네모. 첫 번째 작은 따옴표는 글 전체의 핵심어련이 해서 중요하고 중간에 나타난 작은 따옴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 필수로 설명할 거니 라고 해서 중요한 이야기일 거고 화학적 이동이란 외부 자기장을 가해도 수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고 있으면 수소의 결합 환경에 따라서 수소 원자핵의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수소의 결합 환경에 따라서 수소 원자핵의 공명 주파수가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H2, H3라고 해도 좌우에 누구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가 달라진대. NMR 분광법에서는 화학적 이동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냅니다. 다음 그림 2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이렇게 간단한 선 두 개 그어 놓은 거 옆에다가 뭐라도 써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메톡시아세토나이트릴 CH3OCH2CN의 스펙트럼입니다. 뭐 있어요? 얘는 C, H, O, N 요렇게 4개 CHNO가 이 시료를 이루고 있으며 결합 환경이 다른 두 가지로 CHO, CH2CN의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거 보고 이렇게 잘라놔야지. 여기를 이렇게 잘라놔야 되겠죠. 여기에도 수소 3개, 수소 2개가 어때? 결합 환경이 다른 거지, 이게. 앞에 N은 CO를 양쪽에 달고 있고 뒤에 수소는 CCN을 달고 있는 거고 이렇죠. 수평축은 화학적 이동을 ppm이라는 단위로 나타내는데 결합 환경이 같다면 수소 원자핵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CH3O 뒤에 얘가 붙던지 다른 놈이 붙던지 간에 일정한 자리에서 위치해 있게 된대. 앞뒤에 뭐가 있던 상관없이. 계속 봅시다. 그래서 위치가 다른 봉우리는 결합 환경이 같지 않은 수소들이 몇 종류인지 보여줍니다. 선이 2개다. 그러니까 선 2개, 수소가 결합한 환경이 2개, 두 종류의 수소 결합물. 결합 환경에 의해 높은 공명 주파수를 갖는 수소일수록 왼쪽에 위치합니다. 공명 주파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
공명 주파수가 낮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그러니까 디귿의 공명 주파수가 더 높은 거예요. 다음,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수소의 결합 환경에 대응하는 ppm 값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읽을게요. 어디가 있냐. 통상 0에서 10 ppm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0에서 10 ppm 값을 갖습니다. 스펙트럼에서 봉우리의 높이는 그렇죠. 리을이 더 높지. 수소 원자핵의 개수가 많을수록 봉우리가 높아. 그러면 잘라놓은 거 앞에 거 수소 몇 개? 3개. 뒤에 거 수소 몇 개? 2개. 그러면 리을이 CH3O고 디귿이 CH2CN이겠지. 그래서 스펙트럼에 나타난 ppm 값과 봉우리의 높이를 통해서 시료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밑에다가 쓸까요? 수소의 개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 왼쪽으로 갈수록 수소의 개수는 적어. 요렇게만 체크해 놓으면 되지. 됐을까요? 3, 4, 5, 6, 7 5문제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받고 3분만 드릴게요. 시작! 바로 걸어가죠. 핵자기 공명을 이용하여 시료를 검사할 때 장점은 파괴하지 않고 또 쓸 수 있습니다. 핵자기 공명에 사용하는 원자는 수소 이외에 뭐 있었어요? 질량수 13짜리 탄소 있었죠? 자기 공명 장치의 강조에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뼈는 무조건 까맣게 보입니다. 핵자기 공명 장치의 내부에 있는 자석을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몰라. 자기 공명 분광법으로 얻어낸 스펙트럼 봉우리가 나타내는 ppm의 값은 0에서 10까지죠. 나는 T1 그림에서 복부에 엄청 밝게 나오겠지. 배에서 엄청 빛날 수도 있어. 슬픈데요. 됐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축이 방향이 다른 상태로 아무렇게나 막 돌고 있죠? 원자핵의 스피는 모두 같은 방향? 아니요. 자기장 줘도 방향은 두 개야. 정방향, 역방향. 방사선 이용한 엑스레이와 달리 CT는 공명 아니요. 수소의 공명 이용하는 건 CT가 아니라 MRI지. 결합 환경이 같은 수소 원자핵들은 자기 공명 분광법의 스펙트럼에서 봉우리가 나타나는 위치가 일치합니다. 그렇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T1으로 검사를 하면 T2와 달리 자료 손상? 아니요. 둘 다 시료 손상 없죠? 화학적 이동이랑 그러네. 걸려들었어. 168페이지 네모 쳐놨는데. 외부 자기장이 일정할 때 수소의 결합 환경이 달라져도 수소의 공명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수소의 결합 환경이 달라지면 공명 주파수 변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5번 틀리지. 답은 3번. 다음. 윗글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그림 1에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기역과 니은의 에너지 상태? 아니요. 에너지 상태는 자기장을 주기 전에 이미 같이 방향이 다르니까 기역 들러가면 탈락. 다음 그림 1에서 전자기파가 가해지면 니은이 역방향이었는데 역방향이 정방향으로 변해? 그럴 리가. 정방향이 역방향으로 변하지. 그림 2에서 수소의 공명 주파수는 디귿보다 리을이 더 낮다. 그렇지. 리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명 주파수는 낮으니까 디귿 들어가야죠. 답은 5번이겠네. 그림 2에서 디귿은 요거, 리을은 요거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답은 5번. 됐어. 밑으로 내려갈게요. 쭉쭉쭉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환자의 복부를 촬영했더니 화면을 통해 세포 조직 중 정상 조직인 PQR 종양이 관찰되었습니다.
PQR 종양은 모두 물과 지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물의 비율이 이렇습니다. P, Q, R 종양. 다음 물 그러면 밑에다 쓰자. 지방은 70, 80, 90, 50.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냐? 물과 지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 또 위에다 잠깐 써놓을까요? T1은 지방이고 T2는 물이었겠지. T1에서 제일 밝게 나오는 거는 누구야? P지. 그죠? T2에서 제일 밝게 나오는 거는 누구야? 종양이겠네. 이것만 생각해도 되겠죠? 1번 T1 강조에서는 PQR 종양이 모두 서로 달라요. PQR 종양 모두 지방의 함량이 다르니까 1번 괜찮아. 2번 T1에서 강조한 영상에서는 종양이 R보다 신호가 더 낮게 납니다. T1이면 어디가 있어? 지방이죠. 종양 50, R은 90, 90짜리 얘가 더 신호 강도가 세겠지. 종양이 낮게 나타납니다. 괜찮아. P가 R보다 하얗게 보여. P, R. P가 더 하얗게 보여. 그러니까 뭐 물로 측정한 거겠네. T2지, T2. T1 강조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T2로 강조하겠지. T2 강조는요, 물이죠, 물. PQ, PQ. 물 누가 더 많아? P가 더 많지. P가 신호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맞고. T2 강조, 물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건 누굴까? 물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거 종양이죠. 종양. 50 제일 크잖아? 종양이 있는 곳이겠다. 오케이. 답은 3번. 데스크. 다음 17번은요. 시료를 이루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이루다는 뭐 부분이라든가 일정한 요소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전체를 만듭니다. 정답은 5번. 괜찮을까? 네. 일단 정시.